의존성 성격장애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의존성 성격장애에 어울리는 사진을 쭉 찾다가 이 사진을 딱 보면서 와 이거 사진 되게 괜찮다 싶어가지고는 한번 대표 사진으로 걸어봤는데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난 다 할 거예요. 그러니 제발 저를 버리지 마세요. 라는 어떤 그런 속마음이에요. 아마 여러분 주변에 보셨을 거예요. 화장품 가게에 갔어요. 나는 분명히 아이섀도우를 사려고 갔는데 거기 점원이 립스틱을 하나 딱 골라주면서 어머 언니 이거 한번 발라봐 이거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아 그러더니 하나 한번 발라보고 난 이거 살 생각은 없었는데 이렇게 사가지고 오고 뭐 이런 분도 있죠. 나는 전혀 생각이 없는데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을 하더니 야 만나자. 그래? 그래 해가지고 만났더니 친구가 야 요새 내가 보험 영업을 하고 있는데 너 하나만 좀 가입 좀 해줘라. 야, 내가 너무 요새 어렵거든. 그래가지고 가입한 보험만 뭐 한 5개씩 몇 개씩 되는 이런 분들 아마 주변에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혹시 여기 계시는 분이 실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의존성 성격장애에 대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의존성 인격장애라는 건 끊임없이 의지할 대상을 찾아내고 적극적으로 복종하면서 그런 의존관계를 유지하는 인격장애의 한 종류예요. C군에 속하고요. 좀 불안형에 속하게 됩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유병률이 여성의 대략 한 11% 정도, 남성의 한 8% 정도로 보고 있고요. 여성에게 좀 훨씬 더 많죠. 내성적이고 외향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많고요. 불안함을 좀 내재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외향적이다, 내향적이다라고 할 때 사람들이 좀 내성적이다, 적극적이다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내성적이고 적극적인 건 또 하나의 다른 파트고요. 우리가 내향적이다, 외향적이다라는 것을 가를 때는 세상을 판단하는 기준이 자기 안에 있는지 이런 걸 우리가 내향적이라고 하고요. 세상을 판단하는 기준이 외부에 있는지 해서 다른 사람의 의견이 훨씬 더 중요하거나 사회적인 어떤 그런 룰이 더 중요한지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외향적이다라고 하는데 이 의존성 인격장애는 자기가 별로 없어요. 남의 의견이 훨씬 더 중요하고 남의 필요나 남의 감정이 훨씬 더 중요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인 초기에 시작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의존성 인격장애가 되는 발달 과정을 보면은 보통 좀 불안정 애착 관계를 가진 경우들이 많고요. 어렸을 때 자기가 능동적으로 무엇을 하려고 했더니 되게 큰 꾸지람을 듣거나 혹은 부모님이 알게 모르게 뭔가 순종적인 아이를 원해서 내 말을 좀 잘 듣는 거에 좀 보상을 해주고 내 말대로 잘 행동하지 않았을 때는 좀 많이 나무라거나 이런 식의 양육 방식을 가진 경우들이 많고요. 그래서 아이 때부터 내 마음대로 자율적으로 행동을 했다가는 부모님과의 관계가 많이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욕구나 이런 거를 많이 억압해 놓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요새는 뭐 헬리콥터 부모라는 얘기도 나오던데요. 아이들 뭐 예전에는 이제 뭐 치맛바람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한술 더 떠가지고 헬리콥터 부모는 아이가 어디 직장에 취직하면은 직장 상사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우리 아이는 이런 아이니까 뭐 이렇게 해주세요 뭐 한다든지 직장 일에 다 이제 간섭을 하기도 하고요. 군대에 전화 걸어가지고는 군대 상사한테 우리 아이는 이런 거는 좀 조심해 주시고요 뭐 이런다든지 이렇게 모든 거를 다 컨트롤하고 싶어하는 그런 부모 밑에서 이런 의존성 성격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자라기가 훨씬 더 쉽죠. 진단 기준은 총 8가지가 있는데요. 8가지 중에 5가지 이상이 해당이 되면은 진단을 내리게 되고요. 그래서 타인의 조언이나 확신 없이 매일의 결정을 내리기가 힘들어요. 당장 오늘 점심을 뭘 먹을지,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옷을 뭘 입고 갈지도 누군가가 좀 결정해 주는 게 훨씬 더 편해요. 자기 삶의 주요 영역까지도 대신 책임져줄 타인이 필요해요. 엄마 나 누구랑 결혼해요? 저 남자랑 그래요? 그 남자랑 결혼하면 될까요? 대부분은 그렇지 않지만은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죠. 지지와 승인을 잃을까봐 타인의 의견을 반대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뭔가 속에서는 좀 그게 불편하지만은 일단 타인이 원하니까 거기에 맞춰주는 그런 성향들을 가지게 됩니다. 자신이 없어서 스스로 어떤 일을 하기가 어렵다가 4번째고요. 5번째는 보살핌과 지지를 얻기 위해 불쾌한 행동도 자청해서 해요.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걸 저 사람이 좀 받아주고 할 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흔히 좀 불쾌한 뭐 대신 누군가한테 위해를 가하는 행동을 이 사람을 위해서 대신 해준다든지 뭐 이런 것도 서슴지 않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혼자 있으면 불편하고 무력감을 느껴요. 자, 사람들 중에서는요
남들하고 이렇게 막 웃고 떠들고 같이 있으면 막 에너지가 소모가 되고 좀 혼자 이렇게 가만히 휴식을 취하지만 좀 이렇게 에너지가 차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요. 오히려 반대로 혼자만 있으면 에너지가 고갈이 되고 무기력감이 느껴지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 누군가하고 같이 있기만 하면은 좀 이렇게 활력이 솟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의존성 성격자에는 혼자 있는 게 훨씬 더 불편하고 타인들하고 같이 있는 게 훨씬 더 에너지가 찬다고 얘기를 합니다. 친밀한 관계가 끝나면 곧바로 다른 관계를 찾아요. 누군가로부터 좀 이렇게 의존적인 관계를 요구한다는 의미에서는 우리가 경계성 성격장애라는 거하고 좀 많이 유사해요. 근데 경계성 성격장애는 타인이 떠나려고 할 때 상당히 많이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떠나지 못하게 하려고 뭐 애걸복걸 한다든지 구걸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자해를 하면서 네가 떠나면 난 죽어버릴 거야 뭐 이렇게 위협을 한다든지 이런 행동을 해서라도 타인을 붙잡아 두려고 하는 반면에 의존성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누군가가 떠나려고 하면은 아유 내가 그러면 그렇지 뭐 누가 나를 좋아하겠어 그러면서 그냥 금방 수긍을 해요. 그리고는 또 금방 의존을 할 만한 다른 관계를 찾아 나서게 됩니다.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할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 상당히 심해요. 이제 불안감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 불안감도 상당히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낯선 상황에 대할 때 뭔가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몰라서 하는 그런 불안감도 있고요. 우리가 흔히 이제 겁이 많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럴 때는. 그리고 뭔가 어떤 좀 일을 하나 끝내야 되는데 일이 끝나지 않고 계속 좀 지지부진할 때 하는 그런 불안감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보통 그런 건 조급함이나 초조함이라고 표현을 하죠. 여기 의존성 성격장에서 얘기하는 불안감이라는 거는 뭔가 내가 타인들로부터 배척당할까봐 혹은 내가 혼자만 동떨어질까봐 이런 불안감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요 중에서 이제 5가지가 해당이 돼요. 의존성 성격장애라고 하는데요. 혹시 이 중에서 해당되시는 분 계시나요? 상당히 많아요. 열에 한 명이니까 이 중에 분명히 계신지 몰라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의존성 성격장애는 특징이 크게 2가지예요. 의존성과 책임 회피. 그래서 타인의 자기에 대한 결정을 타인들한테 맡기려고 하는 특징이 있고요. 남이 시키는 대로 따라하는 역할에 만족을 합니다. 어디 가서 네가 회장할래? 그러면 절대로 그런 거 안 해요. 그냥 네가 하라는 대로 난 다 할 테니까 대표는 네가 해. 하는 게 훨씬 더 편하죠. 책임회피, 일의 책임자가 되거나 직책을 맡는 거를 그래서 피하게 되고요. 의존할 상대가 없이 혼자 일하는 게 상당히 불안해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뭔가를 이렇게 맡기거나 이러면은 되게 좀 힘들어하고요. 해서 직장 안에서도 좀 이렇게 특징이 시킬 때까지 좀 기다려요. 혹은 나 뭐 하면 돼요 라고 시켜주기를 기다려요. 자기가 혼자서 이렇게 기획서를 써가지고 이거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요 라고 하지는 잘 않습니다. 자, 누가 시키는 대로 했으니까는 만약에 일이 잘못됐으면 책임은 누가 져요? 시킨 사람이 책임을 지게 되죠. 나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요 하니까 내가 책임을 지지는 않겠죠.